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렌지3를 통한 뉴럴넷의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뉴럴넷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뉴럴넷의 위젯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당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넷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넬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을 통해서 뉴럴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뉴런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한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넬루의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는 위젯은 뉴럴넷입니다. 여기 하나, 둘의 뉴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MLP로 덴스하게 이 각각의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뉴럴넷 위젯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MLP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풋으로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전처리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아웃풋에는 학습된 학습된 모델과 그리고 러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뉴럴넷 모델인데요. 뉴럴넷 모델은 선형뿐만 아니라 비선형 모델도 학습할 수 있는 사이킷런의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뉴럴넷의 설정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다이어그램에는 히든 레이어 수를 설정할 수 있는 뉴런 인 히든 레이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이라고 입력하면 뉴런의 개수가 100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수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히든 레이어를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활성 함수라고 하며 디폴트는 넬루로 되어 있지만 이를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로지스틱 등을 선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로 선정하게 되면 액티베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선념변목 형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로지스틱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사용하여 액티베이션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넬루인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솔버 내용은 다음 시간 넥스트 타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커블 트레이닝을 통해서 고정하여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차이만 살펴볼 수 있도록 체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중 시그모이드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의 퍼셉트론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뉴런은 신호 전달의 강도를 어느 정도 세기로 할지 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세기를 정하는 방법이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라는 방법입니다. X축과 Y축에 이런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완전히 값을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완전히 값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때 단점이 있는데 이 끝단에서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뉴런의 활성값이 0 또는 1에 매우 가까운 경우에 1에 가깝거나 또는 0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 편미분 값이 그레디언트 값이 0에 매우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게 되어서 뉴럴넷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선트의 경우 체인지 룰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0에 매우 가까운 값이 계속 곱해지면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학습의 결과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한 웨이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중심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레솔드를 뭘로 할지 이렇게 최적화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시그모이드처럼 비선형 함수이긴 하지만 결과값의 범위가 -1부터 1입니다. 이의 장점은 중심값이 0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보다는 최적화의 시간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끝단에서의 기울기는 0에 가까워져서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웨이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넬루입니다.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며, 이 범위는 0에서 무한대까지 y의 범위가 정해지며 이를 통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비해서 컨버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선형이기 때문에 금방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는 끝단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게 발현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츄레이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x값이 0을 기준으로 선형인지 미발현인지 결정이 되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컴퓨팅 타임도 굉장히 로스가 적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만일 학습 과정에서 웨이시 특정 뉴런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도록 바뀐다면 해당 뉴런을 지나는 그레디언트도 제로가 됩니다. 즉 트레인 과정에서 해당 뉴런이 단 한 번도 발현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뉴런이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넬루에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니키렐루라고 하여 여기 0으로 미발현되는 부분을 이렇게 기울기를 약간 두게 되면 니키렐루라는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 뉴런 수에 따른 차이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데이터 샘플과 리메이닝 데이터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하여 뉴럴넷으로 트레인 셋에 대한 학습된 모델을 프레딕션에 넣어주시고, 테스트 데이터 셋의 테스트를 통해 프레딕션에 민스퀘어 에러 등을 매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로 히든 레이의 뉴런 수의 차이에 따라서 이 프레딕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넬루에 대해서 이 액티베이션 활성 함수가 변화됨에 따라서 프리딕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렌지 C3를 실행해 주시고요. 데이터셋 위젯을 통해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하우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에 Fixed Proportion of Data를 80%를 트레인 셋으로 나머지 20%를 테스트 셋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eplicable 샘플링을 통해서 실험이 재현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시고요. 샘플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506개 데이터 중에서 405개가 트레인 셋으로 101개가 테스트 셋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델인 뉴럴넷을 뉴럴넷 위젯에서 모델의 뉴럴넷에서 위젯 하나를 가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나온 405개 샘플인 데이터 샘플을 뉴럴넷의 데이터 인풋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딕션 위젯을 통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나온 테스트 셋인 리메이닝 데이터를 프리딕션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더블클릭 워크플로우에서 리메이닝 데이터를 데이터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1개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101개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 뉴럴넷에서는 405개의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프리딕션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매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럴넷의 MSE는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수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폴트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뉴런의 개수를 10개까지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MSE가 290으로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죠. R스퀘어는 마이너스 3까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100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MSE가 30, R스퀘어가 0.57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뉴런의 개수를 더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개까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네, 500개까지 뉴런의 수를 500으로 증가시키니 MSE가 19까지 개선이 되었고요. R스퀘어는 0.73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설명력이 해당 변인의 설명력이 73%까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폴트로 아이덴티티를 설정해 보시면요. MSE가 23 정도 나왔고요.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로지스틱인 시그모이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모이드로 바꾸니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MSE가 24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E가 약간 개선되었는데요. 24.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렐루 액티베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예, 렐루를 활용하니 MSE가 19까지 개선되었습니다. R스퀘어는 0.73까지 개선이 되었고요. 현재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른 차이와 히든 레이어의 뉴런 수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넷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넬루,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인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무엇으로 쓸지, 또한 뉴런의 개수를 몇 개로 설정할지, 옵티마이저를 무엇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잘 설정하는 것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해가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